오늘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면 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 사실상 사면으로 그 가닥이 잡혔다는 분석입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 사면 심사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복권 대상자로 선정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명단이 확정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사면심사위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장관이 얘기했던 게 아니잖아. 조 전 대표 사면을 위해 법여권은 발벗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단도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심사 대상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는 건 사실상 사면으로 가닥이 잡힌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사면 시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왕 해줄 거면 연말이 아닌 지지율이 높은 지금 해주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치인 사면이라고 하는 문제는 첫 해의 사면에 이게 맞을까라고 하는 이 사면도 대체로 그렇게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에 집중해서 조 전 대표가 사면 복권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사면 수순을 밟게 되자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입시 비리범을 왜 사면해줘야 하냐면서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없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손인혜 기자입니다. 야권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맹비난했습니다. 굉장히 잘못한 것이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을 합니다.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국 대표를 포함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합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민생사범 사면이 아닌 분열을 부르는 사면이라는 겁니다. 특히 개인 비리의 정치적 사면은 맞지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가족의 입시와 관련된 그런 개인적인 비리와 관련된 문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정치적인 사면이 필요한 것인지를 국민들이 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사이 부당거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들이민 계산서에 결제한 것이라며 내로남불 시즌2라고 비판했습니다.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가 아직 형기를 절반도 못 채운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 대부분의 특사라든지 가석방의 기준은 형기의 2분의 1이나 3분의 1을 채워야 됩니다. 반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납득이 될까?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 빌미를 주지 않겠다며 보수 진영 사면이 필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가 적지 않은데도 이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 사면인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조국 전 대표에게 두 가지 마음의 빚이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빚, 지난해 총선 때요. 조국 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아서 민주당의 승리를 도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구호를 내걸고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 선거에만 주력을 했거든요. 그 결과 민주당 단독 과반인 17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죠. 총선 승리 통해서 이 대통령은 원하는 법안 통과시킬 수 있는 국정 운영 동력도 얻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마음의 빚은 뭔가요? 자, 두 번째 마음의 빚. 조국 혁신당은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승리부터 이 대통령 당선까지 결국 조국 혁신당의 기여가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권과 조국 혁신당에서는 조국 전 대표 사면 주장하면서 이런 논리를 펴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고요. 조국 전 대표 만약에 사면이 된다면 약 8개월 만입니다. 뭐 이렇게 빨리 사면을 한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서두르거나 무리하게 빠르게 행사할 때는 비판이 따랐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으로 실형이 선고됐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또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협의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유죄 확정 일주일 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기억하실 겁니다.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사면 복권이 됐고요. 근데 김 전 구청장의 경우는 당시 자신의 귀책 사유로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재선거에 재출마했는데 패배를 했죠. 대통령의 사면 결정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역풍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보면 뭐 반대도 만만치가 않아 보여요. 왜 그러냐? 바로 조국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국민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자녀 입시 비리이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조 전 대표가 자녀 인턴 증명서 등을 허위로 만들고 입시에 활용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잖아요. 또 딸 조민 씨 경우도 대학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령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조 전 대표가 수감된 건 검찰 권력 남용 때문이 아니라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도 사면 결정이 내년 지방선거 등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고민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윤 대통령이 과거 뭐 조국 전 대표를 수사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사면이 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됐고 뭔가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 8월이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씨는요. 소환 조사도 없이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가 됐고 그해 10월 구속이 됐습니다. 또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구속됐는데 사면 결정이 나면 8개월 만에 풀려나는 겁니다. 그런데 조 전 대표를 수사했던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재구속이 됐고요. 김건희 여사는 공교롭게도 광복절 특사 사흘 전인 12일에 구속 여부가 판가름이 납니다. 두 사람의 악연과 엇갈린 운명도 정치권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